안녕하세요. 여기는 동그라미 방송국, 저는 마음약사 박연미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서운해졌죠? 다시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또 좀 특이한 사연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또 늘 하는 말 들으시는 분도 같이 마음을 합쳐봅시다. 지금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약국 약사님. 저는 얼마 전 우연히 박연미의 마음약국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로 사는 형편도 비슷했고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친구였는데 이사를 가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고 1, 2년 만에 다시 만났더니 그 친구의 생활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부터 삶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설마 생각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남편이 건축 일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일이 들어오기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자연스럽게 집의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걱정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까지 겹치면서 집안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좋은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남편 일이 계속 없으면 또 어떡하지?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지면 또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만약에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에게 다시 꾸준히 일이 들어오고 생활비 때문에 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일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생각만 한다고 삶이 달라질까요? 괜한 기대를 품었다가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방송 속의 분처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습니다. 박현미 약사님, 저 같은 사람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는데요. 제가 아마 이 방송을 그때 여름 함안에 가서 우리가 아마 촬영했을 때 마음약국 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우연이든 뭐든 저희 방송을 그래도 듣고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어떤 분에게 실제 사건을 가지고 그게 와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연에 그분이 서울로 이사 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글쎄 그분은 저는 또 그날 마음약국을 한 사람으로서 아마 그분이 좀 더 잘 돼가지고 분명히 서울로 갔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듣고 지금 아까 총체적으로 말한 게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소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저 남편 월급이 제때제때 잘 들어오고 또 집안에 사소한 거 있잖아요. 카드가 나온다든지 애들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럴 적에 그냥 그 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게 어려운 거라 하지만은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요즘 워낙 경기가 세계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나도
활용을 할 수 있나 이 물음인 거죠. 저도 늘 말했지만 워낙 관심 있는 분야가 돼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요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는 예, 보드에다 써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벽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든지 뭐 이렇게 눈에 보일 때마다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만 해도 거의 집 밖을 안 나왔어요. 네, 저는 집에 있는 게 좋고 집에서 공부하고 그냥 집순이였는데 제가 이거 딸내미로 인해 가지고 시크릿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농담 삼아 우리 대표님한테 쏘갔다. 내가 이렇게 방송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제가 가끔 제 보도에 적혀 있는 글을 보면 아, 이거 어쩌면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슬을 빼고요. 근데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법칙은.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진짜 입으로 말하고 늘 생각하면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말만 하고 내가 그렇게 100% 의심 없이 한다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늘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0%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심을 안 하고 믿는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뭐 맹상을 한다든지, 뭐 종교가 늘 없다고 말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텀 날 때마다 저는 조용히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게 뭐 맹상에 들어갈란지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이분께 더네들 한꺼번에 확 이러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진짜 거짓말 0.1% 의심이 없다면 가능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불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비밀을 다 알았더라고요. 높은 파장을 결정하는 거는 타인이 아니고 스스로예요. 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분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늘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이 나고 또 집에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적으로 만약 이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기분 안 좋은 거를 계속 만약에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절대 좋은 일이 올 수가 없어요. 우선은 그러면 내 마음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즐겁고 행복한 그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찾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행복한 것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요즘은 급격하게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많아요. 자다가 죽는다든지 굉장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눈을 떴다? 또 그래도 남편이 건강하다든지 또 그래도 뭐 여러 가지를 찾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 것들이 내가 마음만 기울이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우선 그거 찾는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커피 한 잔 내가 너무 진심으로 사주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거를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꾸 타인한테 감사한 거, 행복하고 이런 거를 내 만들어내야 돼요. 남편이 짜증나고 할 때 많죠. 근데 또 잘 보세요. 처음에 만나 연애할 때 어땠어요? 얼마나 멋졌어요. 그죠? 그거 찾아보면 세월을 지내와도 있어요. 그 흔적이. 그런 점을 자꾸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에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아요. 물론 밖으로 내지는 않아요. 처음에 어떤 공간을 들어가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방송 찍는 것도 쇼설인데요. 이 화분도 있고 색깔들이 의자도 그렇고 너무 이쁘거든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감사하는 거를 찾다 보면 양자역학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감사한 일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고.
요새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거, 우리 생각에는 슬프고 뭐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하면 우리 뛰가가지고 위로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잘 돼가지고 하면 그 이상한 배 아파하는 사람이 많던데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거야말로 연습을 하다 보면 돼요. 지금 당장 우선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분처럼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가 남편 일도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되겠느냐. 그 지금 전체적인 팩트는 이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신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이거는 과학이에요. 이 영성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요. 일단은 내 마음에 사물을 볼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감사한 점을 먼저 한번 찾도록 의식을 그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 잘 됐을 때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누구라도 잘 되니까 내가 감사하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왜 TV냐 뭐 이런 거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안 좋은 일이 많지만 그 중에 뭐 어떤 누군가가 뭐 자기 나름대로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데 기탁을 했는데 뭐 10억이든 뭐 전 재산을 낸 이런 거 너무 고맙잖아요. 뉴스지만은 글을 보는 순간 내 일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못했지만은 그분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거요. 작은 일 같은 이런 거를 자꾸 모으다 보면 제가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3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실천을 하셨다면 3개월 후에 내 상황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다음에 그 대신 제가 말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감사하기. 또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음악 있죠. 음악 좋은 음악 듣는 거 또 TV 프로도 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찾아보면 이렇게 감동을 주는 프로도 많거든요. 그런 걸 본다든지 또 뭐 사소하게 샘터라든지 뭐 그런 책의 수필 같은 거 조금 있는데요. 그 감동 주는 그런 짧은 글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본다든지 또 남편이 예를 들어 어떤 나갔는데 집에 오기 전에 하다못해 두부 한 무라도 이렇게 맛있게 반찬을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남편한테 마음으로 여보 힘내 하면서 두부 한 모라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이거 얹어나면서 내가 그거를 보고 감사합니다. 사소해요. 그렇게 이걸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양자도약인 게 있어가지고 또 만약에 사연 보내신 분이 좀 더 순수하고 정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단번에 알아듣고 100% 실천만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양자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이랬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좋은 어떤 그 지대를 내가 바로 들어간다면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그대로 들고 올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 기독교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공자님도 이 말을 했더라고요. 부처님도 했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내가 꼭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때 방송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사연을 보냈는데 저분이 또 나를 걱정해가 나도 같이 해볼게요 하는 마음으로 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 100%는 아니어도 좀 이걸 잘 들어가지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고. 3개월 있다가 어떻는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마음약국 사연을 이제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가물어가지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참 이게 희한하죠 또. 너무 많이 퍼부어가지고 통영이나 그제 그쪽은 지금 굉장하더라고요. 뭐 좀 마음이라는 게 눈을 감으면 우리가 그제도 바로 갈 수 있잖아요. 통영도 바로 갈 수 있고. 그런 좋은 마음이라도 그 자리 못 가서 못 도와주면 마음이라도 보태자. 그리고 뭐 도울 수 있는 방법, 큰 돈 아니어도 뭐 수제 민으로 돈을 보낸다든지 한번 작은 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연미의 마음약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